명망 높은 경찰 집안 출신의 한 미국인 여성이 작고 조용한 성격의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이후 그녀의 부모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경찰서장이자 아버지, 그리고 전직 FBI 분석가였던 어머니. 이들은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연쇄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한때 무시했던 딸과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 하룻밤 만에 한국인 사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문적인 기술과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족의 놀라운 화해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 로엘, 보스턴의 명문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해 제 나이는 20살이었고 운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경찰직에 종사해온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경찰서장이셨고 어머니는 전직 FBI 범죄 분석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조깅을 해야 했고 주말에는 어머니에게 무에타이를 배웠으며 중학생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세상은 위험하단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해. 이것이 저희 집의 철칙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60kg의 역기를 쉽게 들어올렸고 사격 실력은 평범한 경찰관 못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꽤 유명 인사였습니다. 체력 측정에서는 늘 남학생들을 이겼고 무에타이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졸업 후 제 목표는 당연히 FBI 요원이나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도서관에 있을 때 국제관계의 서적 코너에 있는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 172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가 같은 수업을 들으며 함께 조별 과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지훈 씨는 25살이었고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까지 마친 후 미국으로 석사 과정을 밟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함께 하면서 저는 지훈 씨의 다른 면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문제를 분석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발표할 때 그의 논리적인 사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게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저의 외모와 강한 성격 때문에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저를 대할 때 조금 주눅이 들거나 부자연스러워했지만 지훈 씨는 저를 완전히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엘리자 씨의 관점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 각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이런 말들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꿈도 무척 지지해 주었습니다. 엘리자 씨가 경찰이 된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어느 날 밤 제가 도서관을 나설 때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저를 따라오며 희롱했습니다. 무술을 배웠지만 위험해 보이는 취객 2명을 마주하니 저도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자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이 아시아 꼬맹이는 뭐야?
우리 일에 끼어들겠다는 거냐?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지훈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두 남자보다 체격이 훨씬 작았음에도 제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당장 떠나세요. 그리고 그녀를 내버려 두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갑자기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그 기세에 눌린 듯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지훈 씨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지훈 씨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는 따뜻한 생강차를 타주었고, 제가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조용히 곁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1년 후 지훈 씨는 석사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제 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가 용기와 정의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그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절대 허락 못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 남자에게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가 널 지켜줄 수 있겠니?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엘리자, 한국처럼 그렇게 먼 곳으로 가겠다고? 우리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렇게 멀리 보낼 수는 없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그에 대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겉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좋은 사람이며 위험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평생을 살 수 없는 거란다. 딸아, 현실을 직시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하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은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해. 그 후 몇 달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제 결정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한국으로 가서 지훈 씨와 결혼하고 거기서 살겠어요. 그날 밤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아버지는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거의 의절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비범한 남자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제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서울의 한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 마련한 신혼집은 마치 군대 내무반처럼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으며 수건은 완벽하게 3등분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깔끔하네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특히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는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그의 경이로운 생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2달 후 저는 한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훈 씨는 매일 저녁제게 참을성 있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항상 저를 격려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지훈 씨의 차가 고장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한 남자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남자에게 곧장 달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휴대폰 내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지훈 씨는 그의 관절기 같은 기술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알던 지훈 씨가 아니었습니다. 2주 후 우리가 이태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한국인 여성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려던 찰나 지훈 씨가 이미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희는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는 영어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꼬맹이가 뭘 원하는 거야? 무리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아챘고 남자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무리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지훈 씨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집에 돌아와 제가 묻자 그는 그저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무 복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사격장에 가볼래요? 엘리자 씨 사격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것만큼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격장에서 저는 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차례가 되자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총알이 관역 중앙에 단 한 지점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격장 직원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그때서야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일은 기상습관, 철저한 정리정돈, 위험 상황에서의 빠른 반사신경, 이 모든 것이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더욱 놀라움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제 조용한 남편이 그토록 비범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자,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며칠 밤 동안은 의심스러운 자가 집 주위를 어슬렁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 너 혼자만 오너라. 아버지는 강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훈 씨에게 하자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이건 가족의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1년 만에 우리는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분은 지쳐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너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죄송해요. 하지만 상황이 위험한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주의 깊게 듣고는 전문가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침입 경로라든가 범인의 활동 패턴 같은 것이 있나요? 아버지는 그의 질문에 조금 놀라셨지만 순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지훈 씨가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자신이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경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지훈 씨가 방에서 나와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뒷문에 누가 있어요? 그는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도 총을 들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엘리자. 아버지, 뒷문으로 누가 침입하려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아버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곧이어 뒷문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엘리자 씨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고 우리가 처리하죠.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앞쪽을 막아주세요.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너 혼자는 위험해.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씨는 고양이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뒷문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몇 초 후 우리는 몸싸움 소리와 짧은 비명 그리고 지훈 씨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달려나갔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땅에 엎드린 채 지훈 씨의 무릎에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입을 벌린 채 놀라서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낸 거냐?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지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모든 일이 처리된 후 아버지는 지훈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말을 이르셨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서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특전사라고? 네. 한국에서 특전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혹독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는 지훈 씨에게 훈련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에서의 우리 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서울에서의 생활, 직장,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야기와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같은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점심때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지훈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완벽하게 잡아냈지. 아버지의 동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지훈 씨와 오랫동안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엘리자. 내가 그 아이를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구나. 너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부모님은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습니다. 네가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지훈 씨와 굳게 악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마음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지훈 씨를 완전히 받아들이셨고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